다음 강재묵 기자 준비했네요. 네, 다음 아이템입니다. 제목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1호 영업사원 명함 공개한 윤, 오늘은 전통시장 방문입니다. 이 윤석열 대통령의 새로운 명함이 공개됐습니다. 이 대통령의 상징인 봉황과 이 무궁화 마크, 여기에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소개가 담겨 있었었는데요. 네. 이 윤 대통령 위로 보이는 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는 표현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. 오, 크게 적혀 있네요. 예, 맞습니다. 이어 이 한국시장은 열려 있고 이 제 집무실도 열려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죠. 네. 이 익숙한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. 이 윤 대통령이 이 최근 순방 기간 중으로 이 여러 차례 언급한 내용이었었는데 저희가 관련 자료 준비했습니다. 직접 보고 오시겠습니다. 대한민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역량을 펼치고 뛸 수 있도록 업고 다니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공무원들 상대할 때 야 이건 좀 갑질이다 싶은 게 있으면은 바로 알려주십시오. 뭐 저한테 직접 전화 주셔도 좋고 우리 여기 용산에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즉각 조치하겠습니다. 저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신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겠습니다. 여기 계신 국무위원들 한 분 한 분 모두 다 이 나라의 영업사원이라는 각오로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네, 이 대통령 명함에 영업사원이라고 이렇게 굵직하게 박은 것도 참 이 눈길이 갑니다만 윤 대통령 요즘에 강재묵 기자 예. 뭐 경제, 민생 여기에 굉장히 좀 힘을 좀 쓰는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어제는 이 수석 비서관 회의 중에 이 시중은행의 고금리로 이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는 발언이 있었다고 하는데요. 이 은행의 돈잔치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이 고금리 대책을 강구하기도 했습니다. 대통령실 설명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. 은행에 대해 이른바 돈잔치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또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에 관련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. 뭐 상당한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지금 은행을 구조조정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? 그 은행이 공공재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투명하게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데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그거는 관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윤 대통령 오늘도 민생 행보 이어가고 있습니다. 오늘 오전에는 진천의 선수촌을 찾아서 이 스포츠 산업을 잘 육성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과 함께 직접 활쏘기에 도전하기도 했답니다. 네, 도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 김우진 선수의 도움이 있긴 했지만 네. 윤 대통령 8.9점 경계에 정확하게 활을 맞추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. 네. 윤석열 대통령 또 오후에는 이 청주의 유명한 육거리 종합 시장을 찾았다라고 합니다. 이 자리에서 지역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하기도 했답니다. 네,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계속해서 뭐 경제, 민생 행보를 좀 의식적으로 좀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강재묵 기자. 예. 지금 이런 행보 사실 최근에 지지율 흐름이랑 좀 무관하진 않은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이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 대한 이 부정평가가 이 11주 만에 다시 60%대로 올라선 건데요. 이 자연스레 이 긍정평가는 이 직전 조사에서 이 4주 만에 반등한 지 바로 또 한 주 만에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 상태입니다. 자연스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이 수치를 보였습니다. 김준일 대표님. 예. 지금은 뭐 사실 긍정평가는 뭐 30%대에서 뭐 오르락내리락 했었는데 부정평가가 11주 만에 지금 60%대다. 이게 약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이유가 뭘까요? 일단 저 부정평가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긍정평가에서 이동하신 분도 있지만은 무응답층에서 조금 더 부정평가로 좀 돌아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. 그럼 왜 그러느냐 본다라면은 일단 네. 난방비 저게 이제 흐름이 안 좋아진 게 난방비 폭탄이 있으면서 네. 그래서 민생 문제에 있어서 조금 영향을 받은 분들이 좀 부정평가로 돌아섰다. 그 위에 그러니까 좋은 거는 별로 없고요. 안 좋은 건 부정적인 것만 부각이 됐어요. 예를 들면 천공 관저 개입설도 있고요. 지금 대통령 당무 개입 이 논란도 상당히 안 좋거든요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3대 개혁을 걸었지만은 지금 그것은 다 사라졌다.
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좀 더 이제 뭐 금융 뭐 이제 은행을 조금 더 압박한다든지 이런 것도 좀 더 민생에 좀 집중하겠다라는 건데 네.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개혁 드라이브를 걸기에는 여러모로 조금 상황이 좀 안 좋기는 해요. 그래서 네. 어떤 좀 요소를 보일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뭐 난방비 이슈도 그렇고 지금 시기적으로 안 좋은 요인이 좀 더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혁이 이 뭐 3대 개혁이 이 두드러지긴 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지지율에 어떻게 보면 악재가 될 수 있는 이슈도 약간 여전히 남아 있어 보입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이 대표적인 이슈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죠. 네.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판결이 나온 직후에 소식 전해드렸는데 여기에서 김 여사의 이름이 재판부의 입에선 나오지 않았다라고 네. 전해드렸습니다. 하지만 수백 쪽에 이르는 판결문이 나중에 공개가 됐는데 네. 이 안에는 김건희 여사의 실명이 30여 차례 들어있었다, 적혀 있었다라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이 재판부는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총 49건의 부정거래에 이용됐다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이 야당에서는 이 법원이 김 여사의 혐의를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 남은 선택지는 특검뿐이다라고 이 강하게 공세를 이어갔는데요. 직접 영상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. 남은 선택지는 오직 특검뿐입니다.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남은 2차 주가 조작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활용됐다고 확실히 판단했습니다. 또한 김건희 파일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민 씨와 공모해 김건희 여사의 주식을 거래한 2차 작전 주포 김 씨에게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.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혐의를 인정한 것과 다름없습니다. 네, 여기에 대통령실도 입장 냈는데요. 이 추미애 박범계 장관 시절 2년을 넘게 수사하고도 이 기소조차 못한 사유가 이 판결문에 드러나 있지 않냐며 이어 민주당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강한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. 김준일 대표님. 예. 지금 같은 판결문인데 해석이 완전히 다릅니다. 어떻게 보셨어요? 일단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를 하면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심에서 권오수 회장만 받은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지금 네. 다 같이 받았잖아요. 그중에서 전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죄를 받았어요.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도 전주거든요. 왜 기소가 안 됐죠? 그러니까 다 여러 전주들이 다 기소가 됐잖아요. 네. 그럼 김건희 여사는 왜 기소가 안 됐냐?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수사를 왜 안 하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. 그럼 검찰이 네. 이를테면은 무혐의면 무혐의다. 네. 아니면 혐의가 있으면 혐의가 있다고 기소해서 넘겨서 재판에 받아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무죄다 아니다 그런 거 떠나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. 형식 논리상 다 네. 수사를 다 받는데. 네. 그러니까 검찰이 그동안 2년 동안 사실 아무것도 안 했다. 이거를 그러니까 눈치를 봤다. 이게 검찰총장의 부인의 눈치든 대통령의 부인의 눈치든 눈치를 지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민주당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.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있는 거죠.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. 그런데 네. 왜 수사를 안 받는지에 대해서는 검찰이 마땅하게 해명을 하지 못합니다. 이 부분에 있어서는. 그러니까 이를테면 전에 이를테면 경찰에서 이거를 무혐의 처리했다라는 건데 검찰에서 할 대로 새로운 증거가 드러나면은 그거에 대해서 검찰이 어쨌든 소환 조사를 한 거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소환 네. 조사조차 없었다. 대면 조사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특검 해야 된다라는 거고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검찰이 답을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빨리 불러서 조사를 하든 무혐의를 하든 기소를 하든 그 부분이 지금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지금 수사지휘권 발동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이현정 의원님. 네. 검찰이 이거는 답을 해야 된다. 사실상 민주당 의견에 좀 약간 힘을 싣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? 글쎄요. 검찰이 기소를 하겠다면 이미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문제가 있다면 기소를 했겠죠. 당시에 김태훈 4차장 검사 또 이성윤 중앙지검장 있을 때 그럼 기소를 왜 안 했을까라는 걸 보면 지금 이번에 그 재판에 넘겨진 전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투자 규모도 크고 네. 굉장히 공세적으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 사람이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검찰은 주가 조작 혐의가 없다라고 이제 된 겁니다. 이게 주가 조작이 되려면 공모 혐의가 있어야 돼요. 단지 계좌가 이용됐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주가 세력과 공모를 해서 공모하고 조작한 그런 흔적이 있어야지만이 자본시장법의 주가 조작 혐의가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. 네. 근데 그런 공모가 아니라 그냥 계좌가 이용됐다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국민의힘 측에서도 아니 그럼 그때 기소했더라면 이번에 무죄가 됐을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도 결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기소를 못한 것은 혐의를 못 찾아낸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사실 저희 이 논설위원분들도 지금 의견이 약간 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